예, 박정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강풍을 뚫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 제주시일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이야, 제주에서 바람이 한참 기다렸습니다. 한판승부 출연의 일념으로. 아, 그렇죠. 오직 이 방송 때문에. 이야, 어떡하면 좋아. 자, 이어서 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양양자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저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안 합니다. 오늘만 특별히 신년이라. 양극단을 통하게 하는 양도체라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올해도 양극단을 잘 통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양양자입니다. 예, 양도체 양양자 최고위원님.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 다시는 안 보게 될 박성태 실장님. 볼 수도 있어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네. 굿굿굿바이. 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저 네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일단 현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지방선거 공천 헌금 1억 수수 의혹으로 탈당했던 강선우 의원. 지금 당이 긴급 최고위를 열고 어제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억 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일단 당이 빨리 제명 조치를 했는데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김한규 의원님? 지방선거까지 불똥이 뛰지 않게 조속하게 진화를 하려는 지도부의 의지라고 보는데요. 저는 벌써 옛날 얘기 같은 상황인데 아니 이게 연휴 때 끝내니까 예. 이제 바로 월요일부터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휴일 저녁에 긴급 최고위를 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보통 탈당하면 정리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탈당하게 되면 1년 후에 복당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에 보면 탈당한 경우에도 징계하기에 적절한 자료가 있으면 징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징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을 했다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도 다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통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는데 지도가 볼 때는 현재 나온 자료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 현재 나온 네. 자료만으로도. 자, 양양자 최고위원님.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위한 선제적 무슨 그 조치라고도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데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없었을까요? 근데 이제 사후 수습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천 시스템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큰 이제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근데 김한규 의원님 이게 네. 이제 제명이 되면 네. 윤리비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당에서 하는 건 더 있을 수 없는 겁니까? 제명이 윤리조사의 결과인 거죠. 아하. 물론 이제 다른 관련자들 김경시 의원하고 관련된 그 공천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조사는 계속 진행을 하겠죠. 아하. 네. 그렇군요. 그럼 더 이상 이제 강선호 의원은 민주당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어떠한 조사도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다. 그렇죠. 제명보다 더 높은 징계는 없는 거고요. 예. 이제는 완전히 민주당원이 아닌 상태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뭐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우리 박성태 실장님 그 방송 시작 전까지 뭔가 취재를 계속 하셨는데. 예. 요거과 직접 관련은 없는. 아, 그렇군요. 조금 있으면 나올 아, 예정인데.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병기 의원도 예. 빨리 탈당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김병기 일단 전 옳고 그름의 원내대표. 문제에서 예. 현재 나와 있는 정황으로도 충분히 민주당에 있기는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묵인하는 거다. 김경시 의원에게 공천을 주면 1억 원을 건넨 걸 알면서도 공천을 주는 건 묵인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묵인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책임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옳고 그름의 문제고 정무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있잖아요. 계속 뭐가 나옵니다. 아. 진즉 원내대표 사퇴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아, 김병기 의원의 그렇죠. 경우에. 일단은 탈당하면 무소속 의원 한 명의 의원으로 남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사나 사법 체계에만 남게 돼요. 거기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죠. 뭐 기자들도 그럼 뉴스로 주목을 덜 할 것이다. 뉴스의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김병기 의원은 빨리 탈당하는 게 맞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그 민주당이 이제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잖아요. 예. 근데 누가 봐도 이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제명을 먼저 했었어야죠. 탈당 이후에 아무리 빨리 본인들이 제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거를 제명을 시켜야 돼 말아야 돼라는 고민이 있지 않았나라고 해서 끝까지 좀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분이 탈당하는 걸 기다려서는 안 되고 민주당이 제명해라? 제명을 해야죠. 왜냐하면 일단은 강선우 의원의 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예. 지금 처리를 잘 못했다는 건뭐 자명하게 드러난 거고요. 수사 들어갔습니다. 예. 게다가 앵커께서 앞서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듯이 부인의 3천만 원 수수 의혹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탐문서 내용. 그것까지 보면은 사실 이분은 곱하기 2인데 제명을 바로 해야죠. 예, 근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다른 뉴스로 덮을 기회를 찾고 있는 건지 아닌가라는 그런 전 의구심이 듭니다. 양자 최고도 비슷하게 느끼십니까? 네, 비슷하게 느끼고 이제 그 내부 책임을 좀 회피하고자 하는 그리고 외부 비판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제명과 또 지금 뭐 징계 심판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사실 기준이 일관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거고 그리고 뭐 현직이냐 비현직이냐 친명이냐 비명이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잣대가 달라 보이는 그 상황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저는 평소에 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를 갖고 있는 거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평소에 생각하고요. 예.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 내부에서 판단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사하고 내부 조사하고는 수집할 수 있는 증거나 얻을 수 있는 증언의 정도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당원들이 아니면 부른다고 해서 와서 진술을 하지도 않는 거고 예. 그렇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면피성 조사가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수사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평소에 저는 탈당한다고 해서 오히려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치권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탈당한다고 해서 잘못했던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이 더 이상 우리 당원이 아니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물론 정무적으로 탈당하거나 제명을 시키면 뭔가 당이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도록 촉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예. 수사기관의 판단 정도가 나오면 일단 그걸 신뢰하고 당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의원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아니 그 뭐 돈을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진술들은 있어요. 뭐 새우깡 봉지에 돈을 넣어서 줬다. 이게 돌려줬다. 전혀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디테일한 진술이 예. 나올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2020년 초에 돈을 줬다고 하니까 지방선거 공천은 2022년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돈을 돌려준 시점도 지방선거 공천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타이밍은 좀 이상하고 그래서 분명히 뭔가 부적절한 일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과연 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부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증언을 할지 돈 준 사람들이 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랄까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가요,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갖고 있는 의무점 왜 2020년이었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가 총선 직전이니까 총선 후보자로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 돈을 돌려준 이유도 뭔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돌려준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공천이 안 된 시점도 아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좀 더 들어봐야 주장이 당시 상황에 볼 때 그럴듯하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돈을 돌려줬다는 장소도 김병기 의원실에서 다른 구의원이 돌려줬다라는 거잖아요. 김병기 의원님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굳이 그러면 의원실 가서 돌려줄까? 이건 밖에서 줄 수도 있는데 등등. 제가 봤을 때 국민들이 뉴스를 보고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의문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은데 뭐 제가 윤리심판원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내부 조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기는 이제까지 당에서 잘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동훈 단계 확인하는 국민의힘 보면 되게 잘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어렵죠. 갑자기. 근데 동작구 의원이 건넸다는 2,100에서 3,000만 원에 예. 대해서는 예.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물론 탄원서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거 받았네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이 동작구 의원들이 뭔가 악의를 품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거세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아마 의심을 할 거고 저도 의심을 해 받았을 거라고. 그런데 일단 당사자가 말씀대로 뭐 부인을 하니까 예. 이건 수사 단계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강선우 의원 건 같은 경우는 공간이 간사로서 역할을 못한 건 이건 명백하다고 봐요. 이미 1억 원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예. 그러면 시의원이 되겠다고 1억 원을 건넨 사람이 김경 시의원을 알고 있었잖아요. 공천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죠. 그건 공관위 간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인데 당시 이제 강선우 의원과 대화를 녹음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 김경 시의원 공천이 결정된 당일에 회의에 돌연 불참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김경 시의원은 공천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이분이 발언을 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부분 때 아마 좀 죄질이 더 나쁘다라고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아니 그 강선우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강선 의원이 만에 하나 진짜 김경 의원한테 공천을 줘야 됩니다라는 예. 발언이 남아 있다면은 예. 그거는 당연히 악질이죠. 악질 죄질이죠. 음. 이거는 뭐 강선 의원이 이미 벌써 제명됐고 수사받고 나중에는 진짜 저는 구속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예. 지금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3천만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약간의 양측의 주장이 틀리고 구멍이 뚫려 있다. 오케이, 그거는 그럼 수사를 지켜보면 됩니다만은 그거에 앞서서 더 큰 거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1억 수수를 알고 있었고 예. 그걸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지금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 결국에는 김경 의원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가 회의에 있었던 없었던 무슨 상관이에요. 간사는 간사인데 예.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공천 때 하는 위치인데요. 근데 김경호한테 그냥 공천이 가는 거를 냅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제명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주장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제명하든 안 하든 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제명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만함이에요. 우린 이 정도 가지고 제명 안 해도 우리가 데려가도 버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충분히 다음 선거 치를 수 있고 우린 괜찮아.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글쎄요. 지금은 약간은 지켜보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매우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여기서 뭐를 더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김병기 의원님이 알고도 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이거를 신고할 의무를 갖고 있는가? 자기가 소극적으로 거기에 공범으로 관여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김병기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안 해갖고 예. 자기가 뭐 같이 결정하기 싫어서 의도적으로 피한 건지 뭐 다른 사유 때문에 불참을 하게 된 건지 이런 것도 본인의 소명을 들어봐야 되고 이재용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의도적으로 자기의 책임만 피하기 위해서 불참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의 책임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부적절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예, 양인자 최고위원님. 저는 너무 이상한 지점이 뭐냐면 예. 김병기 의원이 셀프 녹음을 했지 않습니까?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를. 네, 강선우 의원과의 대화를 셀프 녹음을 하고 그 셀프 녹음을 언론이든 어디든 유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고 왜 그런 녹음을 직접 하고 이거를 터뜨리고 그건 이제 저는 민주당을 아주 수렁으로 밀어놓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최근에 그런 터트린 심경. 거는 김병기 의원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그걸 이제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예,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그게 이제 그 누군가에게 나오긴 네, 한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근데 예. 이제 그게 그 누군가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언젠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모를 리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품 수속이 이제 수수 의혹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천을 옹호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명백한 그 부적절한 공천 개입을 넘은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도 나왔는데 이제 당시 이제 2022년 당시 4월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원서에 보면 이재명 대표님께 하고 이제 그 당 대표를 향한 탄원서였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 묵인하고 이걸 그대로 진행되게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박성태 실장님. 그럼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 공천이 있었던 분에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당시 공관위 안에서 모든 걸 좀 한 것 같다. 앞서 얘기한 대로 예. 실제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었지만 외부 인사는 공관위에 잘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날 이제 4월 22일 날이죠. 예. 김경 시의원의 공천이 결정된 날은 제가 앞서 이제 물어본 게 그 부분인데 어떤 아는 분도 그때는 김병기 간사가 안 왔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 그랬다면은 예. 약간 이 묵인한 상황을 유지하려고 한 것 아니겠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뭐 누군가의 책임을 하기에는 시의원에 대해서 그 예. 공관위에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뭐 몇몇 의원들이 있었는데 각자 지역구 빼고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의 뭐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 지역구 의원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다른 지역구에 뭐 이렇게 서울에 몇몇 지역구 의원들이 예. 있었고 외부 예. 인사도 있었는데 예. 외부 인사들의 발언권은 사실 좀 약했고 당시 공관위를 지켜본 인사에 따르면 해당 지역구 의원들도 내 지역구 관리하기 바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어제 보도된 대로 예. 강선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 대해서 원래 규칙상은 규정상은 재척 사유지만 실제로는 다 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분 뭐 괜찮다고 넘기면 그냥 그래 거긴 뭐 당신이 알아서 하고 이런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시의원에 대해서 예. 예. 네, 맞습니까? 당시에 예. 근데 지금은 포인트가 이 탄원서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선거 직전에 당에다가 제출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병기 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그때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소위 정말 당의 주류였고 그래서 누가 특별히 도전하는 분이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원서가 선거 때 많이 오기는 하지만 당대표가 후보자들에 대한 탄원 민원 제기된 것들을 다 봐야 되나. 그리고 특히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경쟁자가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한 뭐 도덕성 검증이 되게 중요한 시점도 아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당시에 이제 동작의 다른 지역구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천 자격이 박탈되었던 이수진 의원 쪽에서 제출한 거니까 예. 아마 이게 동작의 지역을 둔 국회의원 간의 불협 화음 때문에 이런 게 제기된 거다라고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아마 소명을 하라고 지도부에서 보내주고 해결을 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거를 뭐 당시에는 심각하게 보지 않았을 것 같고 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당시 이거를 뭐 직접 보고 이거를 묵인했거나 그럴 상황은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양재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공천 뇌물 문제 아니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당내 조사나 무슨 뭐 검찰 조사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선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공천 이 뇌물 이거는 엄청난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려면 당하고 무관하게 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특검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당내나 어떤 이 독립적으로 뭔가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예. 그게 무슨 어떤 모양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공천 시스템을 국민들이 믿을 것이며 출마자들이 어떤 당을 믿고 그 당에 출마를 하려고 나올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진실은 일단 규명돼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죠.
정치인 관련해서 무조건 다 여야 모두 다 특검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독립적 기구라는 의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독립적 기구. 네, 왜냐하면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여당 관련되는 일들은 경찰도 수사를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부패는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네. 수사기라도 반성해야겠네요. 그럼요. 경찰든 네. 검찰이든 다 네.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김학규 그렇습니다, 의원님 지금. 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야가 바뀌면 항상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한테는 수사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예. 국회의원 개개인의 범죄까지 수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수사 시스템 자체가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수준인 거죠. 저는 충분히 여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특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든 뭐 영부인이든 도저히 수사기관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볼 정도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하는 게 특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로 특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면 특검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양행자 최고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이 뭐 믿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내에서 어렵긴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내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동작구 전 구의원들 다 불러서 민주당에서 정치하고 싶으면 사실대로 불어라라고 하고 수사 잘할 것 같은데. 관련된 사람들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도 시절에는 아마 제보자들이 조심스러워했을 수 있는데 뭐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뭐 김병기 의원님하고 척을 졌던 6명의 보좌관들도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면 저희들도 가리지 않고 다 수사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지도부가 지금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대표였기 때문에 예. 대표가 알고도 조치가 없었다 그러면 공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엄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민주당 공천 시스템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지방선거 공천 5원칙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 권리당원이 공천 경선에 전면적 참여, 부적격 후보 철저 검증, 3번째 억울한 컷오프 없애고 예비 후보 자격 획득 후보는 모두 경선, 그리고 기초광역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모두 경선이 원칙, 공천 신문고 도입해 억울한 심사 바로잡기. 요건데요. 이재용 의원님 경험상 이런 5가지 원칙 잘 작동될까요? 근데 이게 예. 예전하고 틀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 그렇죠. 안 했던 얘기지 않습니까? 모든 공천에서 예. 이게 지방선거가 됐던 뭐 저 국회의원 선거가 됐던 예. 5대 원칙, 10대 원칙,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공천, 특히 이번에 강선우 의원 건과 김병기 전 의원 때문에 전 원내대표 때문에 빨리 아주 재빠르게 이런 그 원칙을 내놓으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얼마나 그 실천이 될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이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원칙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한테 원칙 하나를 더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서로 간의 의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 공천 배제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인데 이거. 자,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공천이. 실제로. 이게 공천이 지금 여기서 어렵다. 핵심은 아마 부적격 후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그렇죠. 김경시 의원도 부적격인데 어쨌든 됐잖아요. 예. 그럼 부적격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아주 명확하게 해놓고 무조건 탈락시키는데 다른 감안할 요인이 있으면 한다. 뭐 따로 위원회 같은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다. 그런 장치가 있지 않고서야 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권리당원이 다 공천한다? 저는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들어보면 일단 권리당원에게만 소구하는 경향들이 크거든요. 근데 뭐 특별시장이나 도지사가 꼭 권리당원한테만 소구해서 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다 맞지 않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훌륭한 관리자가 해야 되죠. 우리 김한규 의원님의 제주 시당 위원장, 도당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네. 관리 그러니까- 잘하시 5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네. 핵심은 이제 컷오프거든요. 예. 저도 2020년 총선 때 컷오프를 당했었는데 아, 그래요? 저랑 이건태 지금 의원님이 같은 지역구에서 둘 다 컷오프 됐는데 결국 다 국회의원이 됐거든요. 아. 이제 나중에 됐는데 둘 다 전과도 없고 저는 청년이었고 신인이었는데 왜 컷오프를 됐을까? 되게 그 당시에는 납득을 못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사실 지역위원장, 공관위원장, 시도당 위원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무슨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경선에 붙이고 경선을 붙이지 않는 이 권한을 뺏겠다라는 겁니다. 요번에 당 대표님의 취지는 그래서 방송을 듣는 혹시 정치 지망생들은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나 무슨 공관위원장 저 같은 도당위원장한테 절대 돈을 가져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당에서 부적격 후보에 대한 기준을 아주 상세하게 몇 장짜리로 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과도 어떤 전과, 몇 년 내의 전과, 아. 그 다음에 재산도 뭐 집이 뭐 2채인데 그 중에 한 채가 부모님한테 상속받고 뭐 이런 거는 괜찮고 아. 연고지가 없는 데는 안 되고 뭐 이런 룰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요번엔 더 자세하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지역위원장들이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만 경선을 붙이고 김경 의원 때도 3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2명은 경선에 못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는 거를 뺏겠다는 게 당대표님의 권한이고 처음에는 되게 우리 정치인들이 지역 야 의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라는 건데 아. 당대표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실제로 아, 그게 그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오. 당신들이 판단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기준으로 정해. 아.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자격 요건이 안 되면은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당원들이 정하게끔 해라. 당신네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서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정치인의 권한을 뺏고 당원들의 권한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천 룰을 정했다고 여기 생각합니다. 듣더니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는데 왜 그러신 거예요? 이거 작동 안 된다? 요거 듣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그 당협위원장 네. 지역을 책임지는 뭐 일을 좀 했었는데 예.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컷오프 기준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가 붙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의 전과 기록을 보면 예. 그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조용한 얘기 하시는데 굉장히 큰 얘기를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